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화요일장에서도 강보합세로 마감하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61%, S&P 500 지수가 0.28%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는 고점까지 5%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티그룹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기서 S&P 500 지수가 계속 순항할지는 실적에 달려 있겠죠.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이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지 이날은 실적 발표를 앞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애플이 0.45% 올랐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각각 1.7%, 0.7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2.4%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요. 전날 상승 반전에 성공했던 테슬라 이날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1.4% 내렸고 버크셔 서웨이도 0.8% 약세, 메타는 1%가량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난 14일 실적 발표한 이후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입니다. 시장이 많이 오른 만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때인데 이 매출,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3개 분기 연속 10%를 하회했고요. 주요 성장 동력인 애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도 26%로 1년 전 40%, 또 1분기 27%보다 낮아졌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클라우드 덕을 봤습니다. 2분기 매출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성장에 힘입어서 1년 전보다 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인데요. 경쟁이 치열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매출이 28% 증가한 80억 3천만 달러로 좋았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개장 전에는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했지만 3.51% 하락을 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호실적에 6.27% 올랐습니다. 내년 초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인 GE 버노바를 분사할 예정인데 항공우주 사업과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사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대략 130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79%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요한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습니다. 117을 기록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경제 전망은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12개월 내 침체 가능성은 70.6%로 지난 6월 대비 높아졌습니다. 연착륙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럽 주요 경제국의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PMI 또 독일 기업의 경기 신뢰도 지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유로존의 침체 우려를 키웠는데요. 시장이 기댄 구석이 있다면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이었습니다. 흐지와 닥스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 한숨 쉬어간 반면 그동안 부진했던 중화권 증시가 날아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2.1%, 홍콩 항생지수도 4.1%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성장률 회복 공약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성장률을 회복시키겠다는 중국의 다짐은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뜻으로도 해석되면서 국제유가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배럴당 79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국채금리도 FOMC를 앞두고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2년물이 4.879%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7시 기준 3,79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7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